오늘의 이야기 조선 최고의 구두쇠 자린고비의 충격적 진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시작합니다. 제1부 천하의 몹쓸 구두쇠 조룩을 고발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나오고 전래동화책 단골 손님이죠. 바로 자린고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이 자린고비가 실존 인물이었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 속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1600년대 조선 인조에서 효종 임금 시대를 살았던 충청북도 충주의 조룩륵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공입니다. 오늘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탈탈 털어볼 건데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장단컨대 오늘 밤 잠 못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웃겨서? 아니면 너무 소름 돋아서요. 자, 시계를 17세기 조선으로 돌려봅시다. 충주 땅에 조룩이라는 양반이 살고 있었어요. 집안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문가였죠. 그런데 이 양반, 돈 아끼는 수준이 거의 공포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얘기들 있죠? 팩트 체크 들어갑니다. 가장 유명한 굴비 사건. 천장에 굴비 매달아 놓고 밥 한 숟갈 먹고 굴비 한 번 쳐다보고 두 번 쳐다보면 아들이 뒤통수를 딱 맞습니다. 이놈아, 짜다. 물 켜라. 이건 약과예요. 조룩 선생 길을 걸을 때 어떻게 걸었는지 아세요? 신발 닳는 게 아까워서 집신을 벗어서 허리춤에 차고 맨발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 돌부리에 채여서 발가락에 피가 철철 나는데도 아이고 내 집신 안 다쳐서 다행이다 라고 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진짜 레전드 사건 파리 간장 사건. 장독대 뚜껑을 열어놨는데 파리 한 마리가 간장 독에 앉았다가 날아갑니다. 보통은 에이 지저분해 하고 쫓잖아요. 조룩은 다릅니다. 그 파리를 쫓아서 심리를 뛰어갑니다. 왜? 파리 다리에 묻은 간장이 아까워서. 결국 그 파리를 잡아서 묻은 간장을 쪽 빨아먹고 놔줬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화가 전해지죠. 자, 여러분이 만약 조룩의 이웃이라면 어떨까요? 저 사람 대단하다 할까요? 아니죠. 손가락질합니다. 저 늙은이 죽을 때 돈 싸질머지고 갈 건가? 지독하다 지독해. 인정머리라고는 요만큼도 없는 인간.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힘들어했어요. 제사상에 올릴 과일도 아까워서 그림으로 그려서 올렸다는 썰까지 있으니까요. 며느리, 아들, 동네 사람들 모두가 그를 경멸했습니다. 그야말로 왕따 부자였던 거죠. 그는 대체 왜 이렇게까지 살았을까요? 단순히 돈에 미친 수전노였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기록을 뒤집어보면 이때 조선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룩이 파리 뒷다리까지 빨아먹으며 모은 그 엄청난 재산. 그 돈이 쓰이게 될 운명의 날이 다가옵니다. 그가 지독한 구두쇠가 될 수밖에 없었던 피눈물 나는 이유. 그리고 조선 왕조실록도 경악한 그 해의 대참사. 다음 2부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제2부 피바람 부는 조선 그리고 악마의 선택. 하늘이 붉게 물들고 여름에 우박이 떨어졌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여러분, 공포 영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실제 역사 조선 현종시대의 기록입니다. 조룩이 살았던 시대. 조선 역사상 가장 비참했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병자호란이 터집니다. 청나라 군대가 쳐들어와서 국토를 유린했죠. 왕이 머리를 찌으며 항복했던 그 치욕의 역사. 조룩은 이 전쟁을 온몸으로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남은 건 잿더미뿐.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눈앞에서 똑똑히 봤을 겁니다. 아마 이때 조룩은 결심했을지도 모릅니다. 가난은 죄다. 힘이 없으면 죽는다. 쌀 한 톨이 목숨이다. 그가 굴비를 쳐다만 보고 파리를 쫓아간 건 단순한 탐욕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그는 평생을 바쳐 쌀을 모으고 또 모았습니다. 곡간이 터져나갈 정도로요. 세월이 흘러 조룩이 노인이 되었을 때 1670년과 1671년. 여러분도 얼마 전 같이 들으셨던 이야기. 역사는 이를 경신대기근이라 부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기상이변이 닥쳤습니다. 3월에 눈이 오고 5월에 서리가 내리고 가뭄과 홍수가 번갈아 쳤습니다. 조선 인구의 5분의 1가량이 굶어 죽거나 역병으로 죽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서로 잡아먹었다는 끔찍한 기록이 실록에 나올 정도였죠. 충주 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풀뿌리를 캐 먹다 못해 흙을 파먹으며 죽어갔습니다. 마을은 초상집 분위기를 넘어 생지옥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의 눈길이 어디로 향했을까요? 네, 바로 자린고비 조룩의 집입니다. 이 마을에서 유일하게 쌀이 썩어날 정도로 쌓여있는 집. 사람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분노합니다. 저 늙은이 곳간에 쌀이 가득한데 우린 굶어 죽게 생겼어. 평생 우리한테 물 한 모금 안 주던 인간이 지금이라고 줄 것 같아. 당장이라도 몽둥이를 들고 조룩의 집을 습격할 태세였습니다. 조룩의 가족들도 불안에 떱니다. 아버지, 이러다 폭동이 일어납니다. 쌀을 좀 푸시죠. 하지만 조룩은 굳게 닫힌 방문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굶주린 이웃들의 눈빛이 살기로 바뀔 때쯤 드디어 조룩의 방문이 열립니다. 평생 집신이 아까워 맨발로 다니던 노인, 간장 한 방울에 목숨 걸던 조선 최고의 구두쇠. 그가 마당에 서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과연 그는 뭐라고 했을까요? 내 쌀 건드리면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을까요?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 그리고 역사책에 길이길이 남을 조룩의 마지막 선택. 그 감동적인 결말이 3부에서 공개됩니다. 손수건 준비하세요. 진짜입니다. 제3부 자린고비가 남긴 위대한 유산. 조룩이 입을 엽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소리칩니다. 곳간을 열어라. 네? 잘못 들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그 지독했던 구두쇠 조룩이 평생 목숨보다 아끼던 곳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당장 솥을 걸고 죽을 쑤어라. 이 마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게 하라. 조룩의 집 마당에는 거대한 가마솥이 걸렸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을 멸시하고 쫓아낼 줄 알았던 자린고비가 자신들을 살리고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그는 단순히 돈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닥칠 이 끔찍한 재난을 대비해 자신을 희생하며 곡식을 비축해왔던 것입니다. 그가 아꼈던 건 돈이 아니라 훗날 사람들을 살릴 생명이었던 겁니다. 파리 뒷다리의 간장까지 아꼈던 그 처절함이 수백 수천 명의 목숨값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이 소문은 바람을 타고 한양 도성까지 올라갑니다. 당시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죠. 충주에 사는 조룩이라는 자가 전 재산을 털어 백성을 구했다. 조정에서는 그에게 벼슬을 내립니다. 통정대부. 무려 정삼품 당상관에 해당하는 높은 벼슬입니다. 평민이나 다름없던 시골 노인이 하루아침에 고위 관직자가 된 거죠. 하지만 조룩은 벼슬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죽는 날까지 검소하게 살다가 갔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린고비라는 말의 진짜 뜻을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저린고비 같은 뜻이 아니라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자, 자비로울 자인 어지린고. 돌아가신 아버지 비비석비. 어질고 자비로운 분을 기리는 비석. 그게 바로 자인고비이고 이것이 변해서 자린고비가 되었다는 설입니다. 실제로 충주 신메리에는 그의 선행을 기리는 비석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충주에 가시면 조룩 선생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부자를 꿈꿉니다. 하지만 조룩 선생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 부자가 되려고 하느냐? 자신에게는 한없이 엄격하고 인색했지만 이웃의 고통 앞에서는 누구보다 지갑을 활짝 열었던 사람.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잔고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쓸 줄 아는 사람 아닐까요? 오늘 저녁 굴비 한 마리는 아니더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먹으면서 우리 곁에 있는 현대의 자린고비들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선 최고의 반전 드라마 조룩 선생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조룩 선생처럼 아끼지 말고 팍팍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